주식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테슬라 신고가 695달러, 너무 스펙타클한 테슬라 S&P 편입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반에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 보고 편입발 다 떨어졌구나, 기관들 알아서 미리 매수하겠지 포기하고 자려고 했는데 잠깐 졸다가 궁금해서 다시 보았더니 주가가 685달러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흥분되어서 잠을 못 잤네요. 태월남님 생방 보면서 테슬라 주가를 지켜보는데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천만 영화는 그냥 될 듯 합니다. 슬픔부터 시작해서 희망, 의심, 확신, 재폭락으로 인한 분노, 그러면서 다시 상승하면서 강성을 보았고 잠시 포기하려는 그때 다시금 희망이 보였고 또 마이너스 5% 하락, 65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절망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1분에 정말 시간 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 선 자르는 폭탄 제거반처럼 1분 남기고 스페이스X 우주 가듯이 쭉쭉 상승해서 눈물의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고요. 천만 영화만큼 재미있는 장이었습니다. 최고점 695달러 달성이 너무 기쁘고 테슬라의 S&P 편입을 축하합니다. 더 이상 전기차가 허황된 꿈이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어려운 시절 속에서 참고 견뎌오신 머스크와 주주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편입 마지막 날 최고가는 695달러, 최저가는 658달러로 시간의 거래가는 674.6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S&P 추종 펀드들은 정말 간사했습니다. 편입 마지막 날이라 장 초반이나 중반부터 사재기가 시작되겠지 했지만 마지막 1분이라니요. 장 내내 조금씩 사모으다가 이제는 안 되겠는지 마지막 대량 매수, 월가 기간 투자자들의 클래스를 알 수 있었네요. 하지만 역시 승리는 언제나 장기 투자자이죠. 오늘 테슬라 주가가 5.95% 오를 때 애플은 마이너스 1.59%, 아마존은 마이너스 1.06% 등 테슬라에게 S&P에서 1.5% 점유율을 내줘야 하니 대형 기술주들 매도량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했지요. 또 반독점법 문제로 주가가 하락한 것이 또 한몫했고요. 테슬라의 거래량도 18일과 19일 폭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신고가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187빌리언으로 글로벌 두 번째 부자로 랭크되었고요. 1위 아마존의 제프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점점 밀리고 있네요. 테슬라 팩트 트위터에서는 아직 S&P 추종 펀드들의 매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거래 시간에 69.3밀리언, 클로징 때 43만 밀리언 주식이 시간의 거래로 구매했고요. 아직까지 18밀리언의 주식을 더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리 블랙도 조금은 동의하면서 원료의 시장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팩터는 703달러까지 월요일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팩터의 추측이 맞다면, 기관의 전략이라면 월요일에 분할해서 매수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거래해서 전체적인 거래량은 올라가더라도 주가에는 미미하게 반영될 듯 합니다. 금요일과 같은 폭등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또 130밀리언에서 18밀리언이면 10% 조금 넘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관건은 21일부터 1월 4일 테슬라 12월 글로벌 판매량이 발표되는 시기 전까지입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예상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수한 테슬라 판매량을 의심하는 뉴스가 발표될 듯 하고요. 이미 테슬라 기가 베를린 보증금 미납으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떴지요. 이전에는 수도비 미납으로 인해서 중단되었고 관리자가 퇴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분석했지만 테슬라의 유럽 시장에서의 퍼포먼스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폭스바겐, 르노, 벤츠 등 경제기업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의 지원이 테슬라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는데요. 게리 블랙은 실적 발표와 같은 호재는 많지만 S&P 편입 이후 조정장이 올 수 있다고 또 예측을 했습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가가 관건입니다. 부양책은 원래 18일 금요일에 발표난다고 했는데 토요일로 미뤄지면서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20일 무디스의 테슬라 신용평가가 있는데 이미 S&P에서 등급업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는 미미할 듯 합니다. 30일 FSD 발표와 산타렐리로 얼마나 S&P 이후에 고밸류를 지속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테슬라입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 언론의 부정적인 뉴스나 공매도 거래 같은 투자자는 집으로 보내버린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겠죠. 저 같은 정말 테슬라 열성팬이 아니라면 한 번쯤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진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라도 펀더멘탈의 정체는 오는 법이고 하락장에 잠시 ETF로 갈아탔다가 재매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매수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7월 이후 $430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내 메이저 증권사의 레포트 발간 시점으로부터 플러스 2개월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고유 패턴이죠. 리서치 센터에서 추천하고 주가를 보니 주가가 오르고 있고 뉴스에서도 빵빵 터져 나오니 구매 욕구 폭발하지요.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장에서 하락을 더욱 걱정합니다. 국내의 각종 포털을 검색해보면 지금 테슬라 들어가는 것보다 ARK ETF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 주식에 탑승하신 주주분이라면 이런 고민하지 않는 것이 테슬라 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2021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해볼 만한 호재도 많고 다우지수 편입으로 인한 액면 분할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9월에 S&P 편입 실패로 인해서 손실이나 박탈감, 마음고생 많이 해오셨으니까 지금 그 보상 받는 거지요.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테슬라의 꿈 접을 뻔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부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ETF가 인기가 많은 거고요. ETF는 우선 ARK 캐시우드 누님의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운영하는 액티브형 ETF와 S&P 지수와 나스닥을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ETF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규모는 4조 5천억이고 패시브 펀드의 규모는 4조 8천억으로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패시브 펀드가 더 낮습니다. 캐시우드의 ARK 같은 예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패시브 펀드가 수익률이 높고요. 각 파트별 10년간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대형주, 소형주, 유럽주에서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 몰려있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4월 5,700억 규모에서 연말에 8,30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2020년 평균 수익률은 13%이고 테슬라가 S&P 편입한다고 주가가 30% 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부양책으로 주식에 자본이 몰리고 외국 자본도 미국 말고는 딱히 투자할 곳도 없는 게 코로나 이후의 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S&P 500 추종 ETF와 테슬라 비중이 높은 ETF 비교한 아티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 구매가 부담스러운 초기 진입자들에게 추천하는 테슬라 비중이 높은 ETF입니다. 테슬라 비중이 높은 ETF는 iShares 소비주가 대표적이고요. 테슬라 비중이 15.73%입니다. 그리고 액티브하고 패시브 ETF를 나누는 기준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한데 운용 보수만 보시면 됩니다. ARK 같은 액티브 펀드는 운용 보수가 0.7%로 매우 비싸죠. 뱅가드 소비 디스크리에이션 같은 ETF는 운용 보수가 싼 게 사람 손 갈 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비중 순으로 iShares, 나스닥 기술주, 마이크로 섹터, 팡플러스, ARKQ, 프랭클린 인텔리전트 머신 순이고요. 선택할 때 시가총액을 크기와 연간 등락률을 보셔야 합니다. 시총이 크면 다양하게 분산 투자해서 보다 안정성이 높아지고 망할 염려도 없겠죠. 그 다음 연간 등락률 역시 캐시우드의 ARKK, ARKQ가 151%, 165%로 수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팡플러스 스모그 ARKQ 수준입니다. 괜히 ARK 하는 게 아닙니다.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답게 수익률도 우수합니다. 대신 수수료가 비싼 거는 참고하셔야 되고요. 종목 코드 앞에 NA는 나스닥, NY는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나스닥은 IT 혁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뉴욕 거래소는 자동차, 철강, 부동산 같은 전통산업도 같이 포함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펀드입니다. 개인적으로 ARK나 스모그 팡플러스와 같은 기업을 선호하는데요. 수익률도 높고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ETF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ETF를 투자할 때 ETF 자체가 종목의 다양성을 통한 리스크 분산인데
전통 산업을 포함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같은 보수적인 기관이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연간 등락률이 765%로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을 능가하는 일론 머스크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더 높은 혁신이 가능할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고 ETF 투자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승장에는 투자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는 테슬라 같은 매력적인 성장주에 투자하고, 하락장에는 가치주나 ETF에 분산 투자해서 자산 볼륨을 키워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